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거의 10년 동안 유지해온 규제를 광역단체가 앞장서서 풀기로 나선 건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규제 완화를 저울질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휴무일 변경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둘째, 넷째 일요일인 쉬는 날을 구 군별로 논의해 평일로 바꿉니다.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협약서에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 군수, 대형마트, 중소 슈퍼마켓, 전통시장 측 대표가 사인을 했습니다. 의무 휴업일 규제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매출로 연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시장 확대로 나타난다면 가장 반가운 쪽은 대형마트입니다. 240만에 달하는 소비자인 대구 시민 그리고 수많은 납품업체와 대형마트 주변의 소상공인들 등 유통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도 좋은 소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은 의무 휴무일 규제 말고 더 실질적인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협약서에 없었지만 대형마트가 시장 상인 교육을 지원하고 마트 주차장을 시장 손님에게 개방하는 내용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를 시작으로 서로 정보도 공유하며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업체와 대형마트가 급변하는 유통 구조에 앞서가며 성장하고 상승하는 마중물이 되며 일요일 의무적으로 쉬는 대구의 마트는 17개 대형마트와 43개 준대규모 점포까지 모두 60곳. 유통산업발전법에는 구청장과 군수가 의무 휴업일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 군에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변경된 내용을 구청장, 군수에게 제안합니다. 대구시는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2, 3월에는 휴무일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갑작스러운 휴무일 변경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10년이나 유지해온 걸 갑자기 이렇게 변경을 한다고 하니 남들 다 쉬는 일요일에 우리는 쉴 수 있는 권리도 없는 건지 너무나 슬픕니다. 노조원 20여 명은 협약식이 진행된 대구시청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의 폭락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고가 비교해 60% 가까이 떨어진 단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은 이런 추세가 더 심할 걸로 보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 3만 채 이상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는 더 커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학원들이 밀집해 있고 학군이 좋은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75제곱미터 아파트는 지난 11월 21일 6억 4천여만 원에 팔려 최고가였던 2020년 10월에 13억 9천만 원과 비교해 53.5%나 떨어졌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의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아파트도 지난 11월 29일 2억 원에 매매돼 최고가였던 지난해 7월에 4억 6천5백만 원보다 5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은 지난 11월 마이너스 2.09%를 기록해 올해 들어 가장 많이 떨어졌고 누적 마이너스 9.2%가 하락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난 8월부터 매매 가격 지수의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막상 매매 시세에 팔리는 아파트 매물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어 거래 절벽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체 단지에서 한두 개 나오는 매물들이 사실은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매물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시장의 일반적인 수요들은 시장 접근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더 떨어질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내년에 입주 물량 3만 5천 채가 쏟아지면 가격 하락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입주하기에 앞서가지고 입주를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헌집을 팔아야 되니까 헌집을 내놓는데 안 팔리죠. 그러니까 매물은 쌓여 있고 안 팔리니까 헌집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구조고. 금리가 올라가면 거래량이 줄고 시장 침체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 매매 시장의 향방은 금리 인상 기조의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달 청도 운문댐 보트 전복 사고가 불법으로 조경수를 채취해 나르다가 일어난 정황이 짙다는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청도군에 이어서 한국수자원공사 측의 관리 부실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측은 사고가 난 보트 인양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6시 30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댐에서 발생한 보트 전복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보트 주인과 생존자 등 4명,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경수를 채취해 나르다가 사고가 났다는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성인 남성 5명이 소나무 2그루를 보트에 싣고 나르다가 전복됐다는 겁니다. 당시 보트와 수면 높이 차이는 불과 5cm, 바람도 강하게 불어 무게를 이기지 못한 보트가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일 보트 주인은 경북도가 발급하는 소나무 반출 확인증 없이 이런 일을 벌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입니다. 운문댐 내수면에 들어가는 길목은 모두 4곳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곳에 들어간 점도 석연치 않습니다. 이들이 운문댐 내수면을 지나서 불법으로 소나무를 채취했기 때문입니다. 운문댐 관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누가 와준다고요? 자기들 좀 시끄러우니까 그 양반들 손깔 대고 하니까. 한국수자원공사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태도도 논란거리입니다. 사고가 난 지 19일이 지나도 사고를 보다 정확히 규명할 보트를 인양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경찰은 사고 사흘 뒤 수자원공사에 배 인양에 협조해달라고 공문까지 보냈지만 보트 주인이 인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보험을 통해서 이제 인양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양할 의사가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생각은 못했습니다. 경찰은 보트 주인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대로 수자원공사와 청도군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기후와 농작물의 생육 상태를 실시간으로 살펴 최상의 농작물을 생산하는 스마트 농업이 이제는 노지에서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과 작목에 대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이 경북 안동에 구축됐는데요. 데이터 기반의 영농 방식이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과 주산지인 안동의 한 과수원. 일반적인 사과나무와는 달리 줄기가 단 2개, 이축 대목이 평면 벽처럼 줄지어 늘어섰습니다. 줄기와 잎에는 각종 센서가 부착돼 있고 일정 간격으로 카메라도 설치돼 있습니다. 온도, 습도, 바람, 강우의 일사량까지 측정하는 미니 기상대도 있습니다. 측정된 10여 가지의 자료는 통합 관제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지난 11월 수확을 앞두고 측정된 사과 생육 상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결과 견무늬병이 의심됐고 이런 사실은 농장주의 휴대전화 전용 앱으로 전달됐습니다. 적기에 필요한 방제가 가능했습니다. 사진을 보고 AI 엔진이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수확식인지 칼라는 어떤지를 탐지할 수도 있고 지금 상태의 지온이나 지습에 따라서 물을 줘라 또는 관행 농업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작물에 이제 최적의 조건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상품도 좋아지고요. 기존에는 그냥 하늘만 보고 농사 지었다면은 이제 제가 작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에서 처음으로 사과 작목에 대한 노지 스마트 농업 시범 사업이 지난 3년간 경북에서 추진돼 스마트 생산단지 61헥타가 구축됐습니다. 노지 스마트 농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안동의 60농가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과 농업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모델이기도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떤 농작물 재해, 무인 자동화 기기를 통해서 노동력도 절약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 기반의 어떤 농농 방식으로 바꿔 나가야지만이. 시범 사업은 끝났지만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 농가 사후 관리 등이 숙제입니다. 경상북도는 주산지에서 선도적으로 사과 스마트 농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비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수출과 생산량이 증가하며 대구 경북 자동차 부품 업계도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대구 경북 지역 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까지 대구의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0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7% 늘었습니다. 경상북도도 12억 3,800만 달러로 수출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7.3% 증가했습니다. 이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었던 현상이 완화된 데다 자동차 이연 수요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가 구미를 반도체 특화 단지로 지정받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맡기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나섭니다. 경상북도는 지난달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특화단지 지정 일정을 공개하자 30여 기관 단체가 참여한 반도체 산업 초격차 육성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연구 용역에 착수해 단지 지정 요건을 검토하고 육성 계획안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반도체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반영하고 세부 전략도 세우기로 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 피해를 본 포스코 포항제철소 2열연 공장이 100일 만에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이번 2열연 공장 재가동으로 포항제철소 18개 아변 공장 가운데 13개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